여러분, 70세 이후의 노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냉정하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오랜 상담을 하면서 들었던 말 중 가장 가슴 아픈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살아있는데 돈이 없을까 봐 더 두렵다. 이 말 정말 뼈를 때리지 않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게 되고, 둘째,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생활비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비책을 배우시며, 셋째,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현금, 비상금이 필요할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만 생각하시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는 연금이 아니라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 비밀, 오늘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순간 무너지는 자존감. 제가 상담했던 72세 아버님이 계셨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분이 넘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셨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뒤로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서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합니다. 자식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는 자존심의 상처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관계까지 서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비상금입니다. 내 손에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병원비나 갑자기 필요한 생활비 정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자존감도 지킬 수 있고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119에 실려 가셨는데 병원에서 수술 동의와 함께 바로 선결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연금은 한 달에 일정하게 들어오니 당장 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손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응급치료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카드 한도가 막혀서 가족이 오기 전까지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응급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상금은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연금이 있는 건 분명 든든하지만 연금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게 바로 내가 준비한 비상금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실직이 부모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68세 부부가 상담을 오셨는데 잘 다니던 사위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딸 부부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손주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일부를 부모님이 지원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잠깐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지만 몇 달이 몇 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부모님의 비상금 통장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부모 본인의 노후가 흔들리는데도 자식 사정을 외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자녀의 위기 상황은 부모의 노후를 직접적으로 흔든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상금을 튼튼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줄 돈 따로, 내 노후를 지킬 돈 따로, 경계선을 확실히 해두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세금 인상으로 집을 잃을 뻔한 노부부의 사례인데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지내던 70대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시점이 되면서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집을 비워줘야 했고 갈 곳이 막막해졌죠. 다행히 친척에게 잠시 돈을 빌려 가까스로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평생 일했는데 나이 들어 남의 집에서 쫓겨날까 봐 벌벌 떨 줄은 몰랐다.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이런 위기에 노출될 수 있어요. 결국 대비책은 내 손에 있는 현금, 즉 비상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주거비 인상이나 이사 비용 정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야 노후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죽음 이후에 남는 생활 공백은 돈 문제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75세 남성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 몇 달 동안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아내분이 평생 살림을 맡아 오셨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 생활비 지출 관리부터 식사 문제까지 다 막막했던 겁니다. 특히 장례비가 큰 부담이 되었는데 보험금은 시간이 걸리고 연금은 한 달 뒤에 들어오다 보니 당장 필요한 장례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지인들에게 빌려야 했는데 그때 느낀 허무감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힘든데 돈 문제까지 겹치니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장례 비용 최소 몇백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 두셔야 한다는 것. 그래야 비극적인 순간에도 최소한 돈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이건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80세 할머니가 있었는데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며칠 동안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다고 해요. 그런데 고령자에게는 이런 추위가 곧 건강을 위협합니다. 폐렴, 저체온증 같은 위험이 실제로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일러 수리비나 교체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연금은 한 달 생활비에 이미 쓰고 있어서 이런 갑작스러운 지출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분도 친척에게 돈을 빌려 수리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무력감이 굉장히 크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비상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직접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특히 겨울철 난방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 하고 안심하시지만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어르신은 매달 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과에서 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비용이 무려 4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연금으로는 매달 생활비 겨우 맞추는데 이런 큰 돈은 당장 마련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은행에서 단기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자가 불어나면서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연금은 꾸준히 들어오지만 위기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금은 생활의 뼈대이고 현금은 위기를 막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노후가 완성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해 두셨죠. 하지만 보험은 돈이 필요할 때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69세 어르신이 다치셔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금이 들어오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은 온전히 본인이 먼저 돈을 내야 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다 합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다행히 비상금 통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만약 비상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치료 자체가 지연되거나 자식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보험도 좋고 연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바로 현금 비상금이라는 거예요. 위기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오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그 어떤 대비책도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6가지 위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병원 응급실 상황. 둘째, 배우자의 죽음과 장례비. 셋째, 자녀의 위기 상황이 부모에게 전가되는 경우. 넷째, 집세 인상이나 이사 같은 주거 위기. 다섯째, 겨울철 난방이나 가전 고장 같은 생활 위기. 여섯째, 큰 치료비나 간병비처럼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 이 6가지는 제가 상담하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겪으셨던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금이나 보험으로는 즉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당장 쓸 수 있는 비상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 위기는 나중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빨리 불쑥 찾아온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얼마나 준비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얼마가 있어야 안심이 될까요? 제가 여러 사례를 상담하면서 정리해보니 70세 이후의 노후에는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위기 상황들을 계산해 보면 금액이 금방 쌓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수술비로 500만 원, 장례비용 최소 1천만 원, 자녀의 위기 상황을 도와주는데 몇백만 원, 겨울철 보일러 교체 비용 200만 원, 주거비 인상 대응으로 1천만 원, 이렇게만 합쳐도 순식간에 몇천만 원이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제가 상담한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 최소 3천만 원, 가능하면 5천만 원 정도는 따로 현금으로 준비해 두셔야 안정감을 느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투자금이나 부동산처럼 묶여있는 돈이 아니라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노후의 위기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주거 문제, 생활 위기 등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연금이나 보험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내 삶을 지켜주는 건 당장 쓸 수 있는 돈, 바로 현금 비상금입니다.
최소 3천만 원, 가능하다면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해 두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 꼭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존심과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